건강 팡팡! 행복 팡팡! 네, 안녕하세요.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위한 건강 가이드 웰빙 라이프의 에너지 MC 곽성렬입니다. 자, 여러분 운동 동호회 활동들 많이 하시죠? 조기 축구부터 시작해서 수영, 에어로빅, 네. 또 뭐가 최근에 또 바이크가 대세죠? 바이크. 예, 맞습니다. 요즘 그 산악 자전거나 사이클 많이들 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 손잡이하고 각이 안 맞아서 예, 허리를 장시간 이렇게 숙이고 타면 디스크에 무리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에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올바른 자세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자, 건강 팡팡, 행복 팡팡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의 패널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허리들을 다들 세우고. 제가 지난 회차 네. 끝나고 나서 정말 허리에 무리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너무 네. 효민 씨는 어머니를 부려먹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이런 분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어허.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예. 그렇죠. 사람이 한번 들었다고 해서 네. 계속 실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자극받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네. 아니 굉장히 우리 정욱이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딱 좋은 걸 칵 찍으세요. 그러게요. 네, 캥거루족 됐어요. 네. 자,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건강 팡팡, 행복 팡팡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 궁금하시죠? 자, 함께 알아볼까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허리가 굽은 채 고개를 넘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정겹게 묘사한 유명한 동요죠. 그런데 정작 할머니는 어떤 느낌일까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증상은 하나의 질병으로 노인성 척추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60대 이상 노인의 40%가 겪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척추 후만증. 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오는데요. 과연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예방과 해결책은 없는지 꼬부랑 할머니 허리펴기 대작전 시작해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할머니들께서는 늘 허리가 이렇게 굽으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나 보다 그랬는데, 이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사실 예. 길거리만 다니다 보면요, 할머니들이 이 허리 굽은 것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할아버지들이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꼬부랑 할아버지, 좀 이렇게 별로 다가가질 않고요. 꼬부랑 할머니, 좀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참 가끔 보면 말이죠. 네. 난 저 오지랖 장유민 씨가 아니라 우리가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정말 그 동요에도 있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네, 맞아요. 이런 것처럼 말씀 들어보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이야기들이 일리 있는 이야기일지 저도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자, 신경외과 전문의 정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학 박사 정호입니다. 왜 웃는지 우리 다들 아시죠? 불과 2회 만에. 네. 아니 정호 박사님. 네. 아유, 연구 많이 하셨나 봐요. 그 사이에 리액션이 굉장히 늦었어요. 네. 안 쑥스러우세요? 예, 괜찮습니다. 아니 저번 회차에 되게 평범하게 조용히 들으셨는데 지금 갑자기 네. 손을 내시면서 네, 이렇게. 거의 미스 코리아처럼 지금 다들 놀라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나왔던 정호 박사님이 맞습니다. 네, 맞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면서 우리의 궁금증도 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박사님, 네. 꼬부랑 할머니가 정말 많습니다. 꼬부랑 할아버지 제 기억에도 없어요. 그 이유가 진짜로 무엇인지요? 네.
노인성 척추 후만증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한 5배에서 7배 정도가 많습니다. 압도적이죠. 거의 대부분이 여성 그 할머니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 이유는 호르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에게서는 폐경이라는 이런 과정이 오는데 그 폐경이 오게 되면 여성을 여성답게 남성을 남성답게 해주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급격하게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서 골절이라든가 근육의 약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노인성 척추 후만증이 여성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저 후만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후만증. 네, 후만증은 이 뒤 후방, 뒤가 굽어져 있다, 튀어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많이란 뜻이 굽어져 있다, 커브가 그려져 있다는 뜻인데요. 뒤로 튀어나왔다 이런 뜻인데 허리가 굽어지는 이런 증상을 우리가 구음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노인에서 생겼을 때는 노인성 후만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퇴행성 변화로 의해서 발병되는 경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논밭에서 허리를 펴지 않고 구부려서 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나 아시아권에서 이와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압박골절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에서 여성에서도 예. 또 측만증이라는 것이 또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학동기, 아동기에서 티네이저에서 이게 굽어져 있는 옆으로 굽어져 있는 것을 측만증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불량한 자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 좀 이렇게 핀 다음에 이렇게 꼬부라고 짝다리, 하고 짝다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짝다리라고 하죠. 네, 짝다리.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어깨 힘 좀 주고. 오. 네.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예.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되게 자연스러우신데. 아니 자세가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얘가 지금 껌 좀. 근데 박사님 혹시 이게 구음증에 그 연결이 되나요? 네, 그것은 조금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는 구분증은 허리에 오는 거고, 그와 같이 약간 꺼부정한 자세로 하는 거는 흉부, 흉추에서 굽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와 분류하는 알아보고 있는 이런 질병과는 좀 다른 질병입니다. 근데 우리 정 의원님 봤을 때 우리 장현미 씨처럼 저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등뼈 척추가 몸의 중심인데 네. 저렇게 많이 휘어져 있으면 네. 좀 많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어떤 증상이 지금 이게 피고 있는 게 힘들어요 지금. 플래시카님으로.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이런 허리 굽음증은 어떤 현상이 오게 되면 허리가 굽었기 때문에 만성적인 요통이 오겠죠. 약간 걷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은미 씨가 얘기했듯이 이 보행기를 잡고 유모차를 잡고 걸을 수가 있다든가 이와 같은 그런 보행 장애가 올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소화 장애, 호흡 장애도까지도 올 수 있고 수면 장애까지도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똑바로 눕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한 경사진 계단을 오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평지에서 걷기도 어려운데 경사진 계단을 걷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싱크대에서 일을 할 때 팔꿈치를 받치고 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도 걷는 모습만 봐도 이게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후만증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박사님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기억에 남은 분이 계시는데 이 제 주변에 팔꿈치가 까마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래요. 아,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이런 얘기를 달고 사시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네, 허리가 굽어지게 되면은 쓰기 위해서는 무릎을 붙잡고 팔로 일어서든지 아니면은 싱크대에서 일을 할 때는 싱크대를 잡고 팔꿈치를 지탱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가 까맣게 변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점점 허리나 인대가 약해지게 되면 엉덩이나 이런 무릎 관절에도 변형이 오고 구부러지는 이런 변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분산시키려고 아니면은 호흡이나 이렇게 장애가 오기 때문에 점점 더 구부러지는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후만증의 경우에는 충격의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서도
허리를 또 쉽게 다칠 수가 있고 넘어지기도 쉽고 이와 같이 부상의 위험도 크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겁이 좀 납니다. 그냥 나이 먹으면 뭐 그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일단 뭐 제 부모님부터 한번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또 하나 그 스스로 좀 진단할 수 있는 뭐 이런 좀 방법도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건 이 허리가 굽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육안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측만증, 아까 아동들 경우에 측만증의 경우에는 허리를 구부렸을 때 등이 툭 낙타등처럼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측만증의 어느 정도의 그 심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많이 튀어나올수록 많이 심한 거거든요. 그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후만증은 노인성 후만증은 또 엑스레이로도 쉽게 진단할 수가 있고, 또한 다른 병과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에게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도시뿐만 아니라요. 시골로 들어가게 되면 나이가 젊은 40, 50대 아줌마들이 허리가 굉장히 굽으셨어요. 이것도 노화 때문인가요? 네, 그 요부변성 후만증이라는 이런 병이 있는데요. 허리가 굽었다 이런 뜻이죠. 튀어나왔다 이런 뜻인데 이 병은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이 병이 왜 생겼는지,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이런 걸 잘 모르다가 디스크나 협착증 이렇게 잘못 알고 오진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이것이 점점 더 많이 밝혀져서 허리가 굽는 나이가 아닌 40 내지 60대에서도 이 병이 허리 굽는 병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요부변성 후만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부변성 후만증은 노인성 후만증과 비슷해서 감별 진단이 또한 중요합니다.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면 얼핏 보면 증상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 두 질병의 원인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박사님? 네, 노인성 후만증은 뼈가 약해져서 대부분의 골절이나 이와 같은 것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노인성 후만증이라고 그러고요. 요부변성 후만증은 허리를 잡아당겨주는 신전근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신전근이 약해져서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신전근이 약해져서 허리가 굽어지는 병을 요부변성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퇴근도 약해지고 장시간에 쪼가리게 일을 하게 되면 신전, 요추에 있는 요추를 잡아주는 신전근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데서 빈약한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신전근이 위축돼 가지고 약화된다. 그래서 또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런 작용이 반복되게 되면은 허리를 굽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허리가 굽어지는 병을 요부변성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그 밭일 농사일하는 것들이 저도 지금 시골인데요. 네. 거의 대부분 쪼그려서 일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시골에 가면 어머니들이 또 밭에서 이렇게 따서 뭐 하나 더 주시려고 하고 막 이렇게 챙겨주시려는 그 인심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인심 뒤에 이런 질병의 그런 요인이 숨어 있는 거네요. 서글프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요부변성 후만증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의자 생활을 주로 하는 서양권에서는 이 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중일이나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좌식을 하거나 쭈그리는 생활, 쭈그려 있는 생활을 많이 하는 동양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주로 많이 발병하는데 이 병은 동양과 서양의 그런 지역적 차이뿐만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 자세로 인해서 발병되는 만큼 또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자주 펴주고, 지금 농촌에 가면은 많은 인식이 변해서 지금은 조그마한 의자를 하나 놓고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20분에 한 번 정도는 허리를 펴주는 운동이 이 질병을 예방하는데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노인성 척추 후만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사연이 또 들어와 있네요. 이 사연은 우리 박은미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평소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노인성 척추 후만증이라는 진단도 받았고요. 그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보조기도 착용하고 적극적인 치료에 임했는데 치료받을 때는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고려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고민이 되네요. 이 나이에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런데 수술하면 정말로 좋아질까? 아니야.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허리 펴고 싶다. 아, 정말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힘드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야, 이게 참 나이 드시면서 그래 정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렇게 고민되시면서 치료를 미루거나 뭐 한 번 했으면 됐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게 정말 병원에 이런 분들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나 하루라도 허리를 한번 펴고 살고 싶다 이런 맞아요. 분들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분들은 할아버지가 자꾸 오시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기를, 네 어머니 한번 허리를 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해서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자기 부모를 어머니를 모시고 네. 와서 허리를 펴달라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성공적으로 잘 돼서 허리를 꼿꼿한 자세로 지금 사시는 분이 가장 기억이 나는 분인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척추 후만증은 이런 다른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이런 병에 의해서 허리가 굽어졌는지 이런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 후만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런 자세 교정이나 아니면 약물이나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해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변형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는 수술을 권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했을 경우는 목적하는 바가 허리가 잘 펴졌을 때 어느 정도의 각도에서 어느 정도를 폈을 때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있는지 꼭 사전 점검을 하시고 수술하는 것이 수술 성공의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요. 척추인데요. 수술 결심이 쉬울까요? 네, 물론 맞습니다. 이게 척추 수술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수술이 있고 쉬운 수술이 있고 이와 같이 고도의 수술 기술이 필요한 이러한 수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허리 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한다면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수술 방법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각도를 얻을 수 있는 뼈를 깎아내는 이런 절골술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죠.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이렇게 척추 후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척추의 건강은 결국 운동이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셔서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척추에 대해서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고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 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뼈만 봐도 우리가 그분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척추뼈가 보이게 되는데 그런 엑스레이만 찍게만 돼도 그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단단하고 그 척추뼈가 단단하다는 얘기는 근육이 많다는 얘기고 근육이 많으면 또한 건강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단결하는 운동이 중요한데요. 평소에 걷기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건강한 하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허리 건강에는 도도한 자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도도한 자세 제가 전문입니다. 그래요? 네, 보이시나요? 그래요? 4년간에 제가 요가를 했거든요. 뭘 해요? 요가요.
요가. 요가요? 네. 요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척추에 좋은 자세가 네. 그 고양이 자세라고 있죠. 고양이 이렇게 해서 자세. 엎드려서 하는 그런 자세도 척추에 좋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참에 한번 자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치마를 입은 그래요. 관계로 네. 아쉽네요. 그러면 효미 씨가 보여주고요. 네. 아, 제가요? 여기 와보세요. 고양이 자세. 아까 다리 이것도 안 되는데. 아니, 야, 보여주세요. 아니, 수 좀 이렇게 해서 있어요. 여기 한번 좀 해서. 아, 제가 한번 그럼 보여주세요. 예. 요가 고양이 강사로 자세. 나갈게요. 네네네. 네. 자, 네. 우선 이거 내- 엎드려 주시고요. 아, 지금 이거 방송 중에 지금 아, 물어야 괜찮아요, 되는 괜찮아. 거죠? 이거 엎드려 저기 주시고. 뭐, 잠시 이게 고양이 네, 자세요? 네, 팔의 아, 이거- 간격은 이거 어깨 개자세 너비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아, 팔의 이렇게. 간격은 어깨 네. 너비로 네, 해주시고, 네. 자 허리를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오. 네, 목은 위로. 예. 그리고 다시 허리는 위로, 고개는 아래로. 이렇게? 자, 오. 최대한 굽혀서. 아니 머리 망가져요. 자꾸 머리 망가져요. 자, 아무튼 이 자세가 고양이 자세로 척추에 예.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맞나요? 아니, 어떻게 좀, 이게 좀, 잠깐만요. 저 이제 효미 씨 일어나시고요. 아, 예, 있나 되죠? 아, 예. 이게 정희 원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무슨 되게- 야매 같아, 지금. 아니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정말요? 꾸준한 그런 스트레칭이 역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요쪽 우리 충남 홍성에 가면 네. 아주 재밌는 건강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그 허리 건강 실천단이라고 하는 모임인데, 그 충남 홍성 네, 그 예, 농업부 예. 센터에서 이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같이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그런 모임이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이 한다는 거죠. 맞아요. 같이 네. 모여서 한다는 거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운동은 혼자서는 안 돼요. 무조건 안 같이 돼요. 해요. 안 돼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 이래보다 말씀 무진장 많이 넣으셨네. 아, 말 예, 굉장히 너무 많이 세게 넣으셨어요. 아니, 혹시 정홍 교장님 거기 모임에 같이 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어려서 아닙니다. 아, 아직 안 그래요? 아니, 무슨 저 방송에 굉장히 욕심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욕심 많으시네. 네, 이제 다음부터 메인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하시니까는 꾸준히 하시게 되더라는 거죠. 자, 지금 저 무슨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갔는데, 과연 이 이야기들 속에서도 과연 우리 시청자들이 건질만한 이 정보가 있을까요? 아니 그럼요.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굳은 그런 결심도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밥 친구, 술 친구만 두지 말고 운동 친구도 들어가셔가지고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친구를 줘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멋진 덕담까지 오늘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정원 박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가자고요. 오늘의 건강 포인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운동 친구란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술 친구는 많은데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뜻맞는 운동 친구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 팡팡 행복 팡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